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댁과 함께 살았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스트레스를 줘 현재는 분가를 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던 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또래보다 아이를 어렵게 가졌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제가 출산한 날부터였습니다. 저는 고령의 산모였지만 수술보다는 자연분만을 선호했던 터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자연분만을 먼저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자연분만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제왕절개를 바로 하자 하셨기에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출산 당일이 되었고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약 18시간 진통을 하였지만 제 혈압이 150 이상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와 아이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 하여 급하게 응급 제왕을 하였습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수술을 하였고 다행히도 아이와 저 모두 건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원에 찾아와 18시간도 못 참아서 수술을 했냐고 말씀하시면서 엄마가 될 사람이 그렇게 의지가 박약해서 되겠냐는 등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분만은 선불고통이 제왕절개 수술은 후불고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픔이 상당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해 그 당시에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당일 이후 심해지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저를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연분만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자연분만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있어 100%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출산 당일 저의 몸의 상태가 따라주지 못한 걸 어쩝니까? 퇴원한 뒤 산후조리를 친정집에서 하기로 남편과는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최 씨 집안 장손을 왜 거기로 데려가냐며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낳고 몸조리를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기준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제 의견을 따라 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기는 데려가지 말고 저만 따로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유수유도 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를 어떻게 떼어놓고 가냐 하니 그제서야 알겠다며 제 의견을 따라줬습니다. 그때는 제왕절개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제 몸도 지쳐있고 정신도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친정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한 달 뒤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 아이를 케어하는데 많이 서툴렀고 그걸 보는 어머님은 매번 저에게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생아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곤 우는 것뿐인데 그걸 못마땅해 하시면서 제가 아이 보는 능력이 없어서 우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보다는 진짜 내가 엄마로서 무능력한 사람인가 하며 혼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아기를 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기 엉덩이에 발진이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옆에 있던 어머니는 발진 난 거 가지고 제가 모성애가 없어 애를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니 제가 자연분만을 하지 않아 애에 대한 모성애가 없어 애를 막 키우는 거래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 귀하게 얻은 아이라 누구보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런 개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제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칭얼 때는 아기 보느라 힘든 저에게 자연분만 했어봐라 애기 잠 못 자서 떼쓰는 거? 힘들다는 소리 못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연분만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자연분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랑 아이 둘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제 목숨, 아이 목숨 걸고 자연분만을 어떻게 해요?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혼자 궁시렁 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어머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말하니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나이가 있으니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엄마 기를 죽여 당신이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효자인 줄은 알았지만 지 마누라가 당한 모욕감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뭐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과일 먹으라며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들은 말에 대해선 생각도 안 하는 남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어머님께 갖은 아양을 떨더군요. 보고 있는 저는 내가 누구랑 결혼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속된 말로 남편은 남이 편이라고 하는데 내 편은 어디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어머님의 예의 없는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모님이 아이를 본다고 오신 날이었습니다. 이모님께서는 아이가 조금 작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아니나 다를까? 애가 자연분만 아니고 제왕절개해서 그래 하며 또 자연분만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모님은 정신이 제대로 박히신 분이셔서 그게 무슨 말이야. 자연분만 했다고 애가 크고 제왕절개하면 애 작다는 건 내가 60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 하며 어머님을 비웃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모님이 말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가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이모님은 어머님을 보면서 언니 어디 나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욕먹어. 요즘이 옛날처럼 수술이 발달 안 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되면 수술해서 낫는 거지 안 그러냐 하며 저를 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쵸 이모님 요즘은 일부러 날 잡고 바로 수술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자연분만 하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응급제왕했잖아요. 제왕 안 했으면 저도 아기도 위험했어요? 대답했습니다. 이모님은 그랬으면 진통도 느끼고 수술도 해서 더 힘들었겠네? 하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이모님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표정을 보는데 민망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소한지 오랜만에 이 집안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이모님은 집으로 가셨고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 아까 나 엿먹이니까 좋았니?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 어디서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길 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끼어들었어요? 이모님이 먼저 저에게 말씀하셔서 대답한 것 뿐이에요. 어머님은 그래도 못마땅했는지 너의 시어머니는 나야. 나한테 잘 보여야지 하시는 겁니다. 정말 유치하고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집으로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눈치 없이 음식해야 한다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아이가 잘 시간에 친구분들은 방문하셨고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좀처럼 끊기지 않았습니다. 보고 계시던 어머님은 친구들에게 제왕절개로 나와서 애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모성애가 안 느껴지나 봐 하며 또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분이 폭발했는지 저는 어머님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수술해서 나은 게 죄도 아니고 왜 그렇게 무식한 소리만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님은 무식? 내가 왜 무식해? 맞는 말이잖아. 원래 엄마가 안아주면 애들은 금세 울음 뚝 그치는데 얜 안 그러잖아. 내가 틀린 말 했냐? 하며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어머님을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무식하면 공부를 하시던지 그냥 조용히 계세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제왕절개 한다고 해서 모성애가 없으면 수술해서 애 낳은 사람들은 엄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친구분들은 눈치를 보셨고 친구 한 분께서 어머니에게 그래 너가 잘못했어. 그런 말이 어디 있니? 그리고 너도 네 애들 제왕절개로 낳았잖아.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해하시며 나는 애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한 거고 얘랑은 다르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니?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친구분은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며느리 말 하나 틀린 거 없어. 너 요즘 그렇게 시애미 노릇하면 노년에 너 혼자 늙는다. 하셨고 어머님은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씩씩거리셨습니다. 친구분들 중 그 누구도 어머님 편은 들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그러지 말라며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속 시끄러우니 이제 그만들 좀 하라며 친구분들을 내쫓듯이 집에 가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저녁까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셨고 남편은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지 퇴근하자마자 인사도 없이 어머님 방으로 슝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 인간 또 시작이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남편은
우리 엄마가 친구랑 싸우면 당신은 당연히 우리 엄마 편을 들어줘야지 보고만 있었다며?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 당신 어머님이랑 친구분이 왜 싸웠는지 내용은 들었어? 물었습니다. 내용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엄마가 그 아줌마 때문에 속상한데 소리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나 몰라라 하는 행동에 화가 나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제왕절개해서 아이 낳았다고. 눈치란 눈치는 다 보고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알아? 지난번 이모님도 그렇고 오늘 어머님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가 어머님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고 말도 안 되는 어머님 말에 내가 편을 들어야 해. 나한테 화를 내려면 내용이나 똑바로 알고나 해. 이 머저리야. 소리쳤습니다. 제가 머저리라고 하자 놀란 남편은 두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그동안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을 했고 남편은 있었던 일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본인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해 남편이 오해했던 것이죠. 남편은 저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모든 사실들을 들은 남편은 어머님에게 앞으로 출산 관련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그동안 있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아들은 본인 편일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남편의 태도에 놀라 너까지 지금 나를 무시하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편을 들어야지.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에 남편도 질렸는지 엄마, 적당히 해. 그동안 나한테 말한 거랑 완전 다르잖아.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람 지치게 만들어. 앞으로도 같이 있으면 사이만 더 나빠질 것 같아. 안 되겠어. 차라리 우리 분가할게. 분란만 더 커질 것 같다며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덕분에 저희 세 가족은 분가를 해 어머님과 부딪힐 일도 없이 속 편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눈치껏 시댁 방문도 자제했습니다. 어머니는 제왕의 제자도 꺼내지 않으시고 제 눈치 보고 살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